기억하고 있는 간. 내가 뇌에서 기억하고 있는 몸무게는 70kg이에요. 그런데 내가 무려 20kg를 뺐어. 50kg. 좋죠? 네. 이렇게 뺐는데 그래서 나는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운동도 하고 음식량도 막 줄이고 해서 막 노력을 했는데 6개월이라는 시간 안에 다시 70kg로 가버렸어요. 자, 속상해요, 안 속상해요? 차라리 많이 먹을 거, 그죠? 노력이라도 하지 말 거. 6개월 동안 덜 먹고 운동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다시 70kg로 가버린 거잖아요. 너무 화가 나겠죠? 이분 또 다이어트 하겠죠? 그러면 왜 이렇게 가버렸느냐? 뇌에서 내 고정값은 내가 기억하고 있는 고정값은 70kg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50kg를 20kg를 뺐어도 뇌에서 셋포인트는 70kg에 있기 때문에 내가 조금만 먹어도 아 우리 주인님이 언제 놓을지 모르니까 1도 쓰지 말자. 저장. 운동을 막 해도 분해시키지 말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왜 이렇게 다시 확 와버렸느냐? 우리가 무엇이 깨져서 이 사람은 이렇게 다시 오냐면요. 우리 몸에서 항상성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깨진 건데 얘는 뭐냐면 자 추워요? 그러면 털을 세워서 온도를 유지시켜줘요. 이게 항상성이에요. 너무 더워요? 땀을 막 빼가지고 온도를 떨어뜨려요. 이게 항상성이에요. 살이 갑자기 막 쪄요? 그러면 대사를 막 빠르게 해서 지방을 막 에너전으로 막 태워요. 대사를 빠르게 해서. 이게 항상성이에요. 내가 너무 말랐어요? 그러면 에너지 대사를 천천히 해가지고 지방을 못 태우게 막 하는 거. 이게 항상성이에요. 그러면 이 세상에 통통한 사람도 너무 마른 사람도 없어야죠. 다 쭉쭉빵빵만 있어야죠.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세상이? 다 있잖아요. 그죠? 그거는 항상성이 깨져서 그런 거예요. 그럼 항상성은 이 깨진 항상성을 회복시킬 수가 있느냐? 네,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우선은 1차적으로는 항상성이 깨졌다라는 게 뭔지를 좀 아셔야 돼요. 자, 우리가 여성들 한 끼에 몇 칼로리 정도 드세요? 한 끼, 하루 3끼 다 합치면 2000에서 2500칼로리를 드시는 거예요. 보통 여성들이. 그리고 그렇게 먹고 가만히 있으면 내 몸에서 1200까지는 알아서 이렇게 다 분해시켜줘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기초 대사량이라고 해요. 그냥 숨만 쉬어도 몇 칼로리 정도는 분해를 시켜준다고요? 1200칼로리. 자, 그러면 몇 칼로리 남은 거예요? 800칼로리. 이 800칼로리도 막 움직이고 막 해야 되는데 앞으로 누워있고 뒤로 누워있으면서 안 움직이시면 내가 지난주보다 500g 늘었다. 뭐 몇 개월 전보다 1kg가 늘었다. 나 작년보다 3kg 늘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러니까 그런데 기초 대사량을 떨어뜨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기초 대사량을 1100으로 떨어뜨리면 더 많이 소모시켜야 되는 양들이 늘어나는 거죠. 그죠? 네. 자,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몸무게가 예전보다 늘어난 걸 요요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내 몸에 분해시켜야 될 지방량이 늘어난 걸 요요라고 하는 거예요. 요요의 정확한 개념은 몸무게가 아니라 내 몸에 늘어나는 지방량입니다. 그러니까 고도 비만을 WHO에서 질병으로 분류시킨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 뭘 아셔야 되냐면요. 셋포인트를 올리지 말아라. 셋포인트 올리지 말아라. 셋포인트가 올라갔다는 건 항상성이 깨졌다라는 거고요. 항상성이 깨졌다라는 것은 기초 대사량이 떨어졌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기본적으로 얘를 이 항상성을 되돌려주는 역할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사람의 핸드폰도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네. 때려요? 아니죠? 조절시켜요? 그게 아니라 껐다 키면 되죠. 컴퓨터 안 돼요? 껐다 키면 돼요. 부팅을 시키면 되죠. 그래서 리셋 한번 껐다가 키는 거 사람의 몸도 마찬가지예요. 항상성을 되돌리는 거는 우리의 몸을 한번 리셋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그 리셋을 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사람의 몸을 해치지 않으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 입에서부터 항문까지 다 어떻게 돼 있어요?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쭉 연결되어 있는
얘네들이 음식이 들어오면 이 안쪽 세포가 아니라 얘네들은 바깥 세포입니다. 이 외벽 세포가 죽고 태어나고 하는 주기가 일주일인 거예요. 그래서 몸을 한번 림프 해독이라든지 간 해독이라든지 장 해독이라든지 이러한 해독을 할 때 일주일을 하는 것은 우리의 외벽 세포의 주기를 맞춰서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기업들이 막 속이잖아요. 일주일 못하니까 3일만 하면 돼. 3일 해도 5일만 해도 돼. 5일 해도 다 뭐예요? 영업 상술이죠. 올바르지 않은 거잖아요. 이 외벽 세포, 입에서부터 항문까지 통으로 연결되는 얘는 바깥 세포라고 해요. 음식이 바깥 세포부터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외벽 세포가 죽고 태어나고 주기에 맞추어서 일주일 정도 몸을 비우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상술을 이제 속으시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반적인 또 한 가지 속지 마시라는 거. 세포는 죽고 태어나고를 반복하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 세포가 다시 건강한 세포로 태어나주는 주기가 몇 개월이에요? 6개월. 그죠? 그러니까 몸에 좋은 것들은 언제까지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네. 책에 세포에 관련된 책에 나와 있습니다. 세포를 최적화시키는 건 최소한 6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아픈 사람은 계속 아파요. 그죠? 그러면 왜 아픈 거예요? 내가 내 세포의 상태, 건강 상태가 한 20% 정도라고 칠게요. 그럼 죽고 태어나면 이 사람이 100% 건강하게 태어났으면 좋겠죠. 그런데 죽고 태어날 때도 똑같이 20%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픈 사람은 항상 아픈 거예요. 그러면 이런 세포들을 6개월 동안 뭐 해야 된다고요? 미량 영양소, 조효소, 그죠? 세포가 필요로 하는 영양소를 6개월 동안 꾸준히 계속 넣어주면 6개월 뒤에 다시 조금씩 건강한 세포로 대체돼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는 빠른 시간 안에 효과를 보기도 하고, 그죠? 그래서 영양제가 사람을 낫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세포 자체가 최적의 건강한 상태로 채워지면 자기 스스로 자연 치유 능력, 면역 시스템이 강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대학원 교재 아까 10%, 20%, 30% 이렇게 나와 있어요. 100등 안에 들어온 회사는 몇 프로 이상이에요? 50% 이상. 그러면 6개월 동안 어떠한 영양제들은 10%, 20%짜리를 가지고 6개월 동안 해도 20년을 해도 30년을 해도 20%라는 얘기예요. 그죠? 100등 안에 들어와 있는 회사들은 최소한 몇 프로 이상이다? 50% 이상. 100개나 되는 회사들은 다 드셔도 된다고. 100등 안에 50% 이상. 그 중에서 1위가 96.1%니까 20%, 30%짜리를 가지고 하나 96.1%짜리를 한 번으로 끝낼 수 있는, 그죠? 그래서 저런 대학원 교재를 통해서 우리가 지식을 잘 만들고 쌓아가는 게 중요하다. 마찬가지겠죠.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태워주는 애들이 10%, 20%, 30%짜리 가지고 언제 할 거예요? 해독, 리셋을 한번 할 때 독소를 배출시킬 때 어떻게 할 거예요? 10%, 20%, 30%짜리를 가지고 언제 시켜주냐는 거예요. 언제? 그래서 한 번을 해독을 해도 96.1%, 지방을 분해시켜도 96.1%의 상황을 가지고 하는 게 중요하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얘기를 할 거예요. 어떤 우리가 그 해독 프로그램을 7일이라는 시간 동안 이렇게 해낼 때 이제는 전 세계의 모든 기업들이 너무나 영업 상술에만 돈을 버는 거에만 혈안이 되어 있으니까 세계보건기구가 나섭니다. 나서서 권고사항을 내려요. 어떤 권고사항? 세계보건기구에서 권고사항을 내리는데 이 권고사항은 뭐냐면 지키지 않으면 법적인 제재를 가하는 것이 아니라 좀 지켜주세요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기업들한테. 전 세계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좀 지켜주세요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걸 보고 너무너무 화가 납니다. 이 권고사항을 다 모를까요? 기업들이? 전 세계 기업들이? 알고 있는데 안 지켜요. 왜 안 지킬까요?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기술력을 준비해야 될 때 돈이 들어가고 원료를 써야 되는 게 고가의 원료를 써야 되니까 돈이 들어가서
내가 기업들이 좀 정신 차리게, 기업들이 좋은 제품들을 만들어낼 수 있게 만드는 거는 누구의 노력이 필요해요? 우리들의 노력이 필요한 거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지식을 통해서 알고 있으면 그런 제품을 안 사 먹으면 기업들은 잘 만들어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전혀 모르고 막 사 먹으니까 답답한 거예요. 유산화가 좋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을 넣어주는 역할만 하면 누가 선택하는 거예요? 국민들을 생각하는 기업을 국민들이 선택하는 겁니다. 이렇게 WHO에서 어떠한 권고사항을 내렸냐면 한 끼, 왜냐면 이 항상성을 회복시키려면 7일이라는 해독을 해야 되는데 그 시간 안에 사람이 칼로리 다 조절하고 혈당 다 수치 다 재가지고 여러분들 매 끼니마다 먹는 그런 음식들을 칼로리와 혈당을 다 조절해가지고 다 드실 수 있어요? 안 되니까 기업에서 만들어놓은 힘을 좀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제품이 너무 많은 회사들이 나오는데 이렇게 좀 지켜달라고 그랬어요. 한 끼에 200에서 300kcal 만들어주고 지하에는 뭐예요? 혈당 수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혈당이 갑자기 탁 오르죠. 그래서 그렇게 빠르게 오르는 그런 혈당 음식들을 우리는 고혈당 음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고혈당 음식은 굉장히 빠르게 오르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지방을 내 스스로가 지방을 못 태워줘요. 너무 빠르게 올라서. 그런데 저혈당 음식들은 혈당을 서서히 오르면서 내가 스스로가 내 몸에서 지방을 에너존을 막 태워주게 해주는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몸에 그러면 음식을 우리가 많이 먹어서 살찌는 게 아닌 거예요. 사람이 많이 먹으면 얼마나 먹겠어요? 여러분 10끼씩 막 드실 수 있으세요? 못 드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똑같은 양으로도 고혈당 음식을 먹기 때문에 지방 분해를 못 시켜서 살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200에서 300칼로리는 우리의 몸의 라인을 막 팍팍 만들어주는 칼로리는 아닌데 GI를 15에서 25까지 이 사이를 만들어주면 우리 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요. 고혈당으로 막 올라가서 지방 분해를 못 시키는 게 아니라 적정하게 지방을 2시간 동안 지방을 계속 분해시켜주는 상황으로 유지를 해주는 거예요. 이걸 지키면. 근데 굉장히 과학적이죠. 기술력이 필요하겠죠. 그 기술력의 투자에 들어가는 돈이 많이 들어가겠죠. 원료를 좋은 걸 써야 되겠죠. 이걸 가져가려면. 자, 그러면 기업들이 얼마나 지키는지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모든 회사는 원료나 이런 함량이나 이런 것들이 인터넷에 다 그냥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어느 회사를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팩트를 여러분 다 볼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그래서 자, 칼로리 그리고 우리가 이런 다이어트나 해독 제품들을 만들 때는 칼로리와 단백질과 식이섬유량을 잘 보셔야 돼요. 자, 너무나 대표적인 회사니까 안 볼 수가 없겠죠? 아메이. 한번 여러분들 네이버에 찾아보세요. 몇 칼로리로 돼 있어요? 115칼로리 돼 있습니다. 이거 지켰나요? 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얘는 생각을 해보세요. 2000칼로리를 먹는데 3끼 다 해야 300몇 칼로리인 거예요. 아니 구기는 거죠? 네. 살이 안 빠지는 게 이상하겠죠. 그죠? 그런데 살 이렇게 해서 순간적인 건 빼지만 과학적으로 우리가 지식을 배우는 내용을 보면 얘는 뭐라는 거예요? 이거 권고사항 안 지켰으니까 기초대사는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가 깨진다는 얘기예요? 항상성. 깨져서 그래서 뭘 올린다는 얘기예요? 고정값, 뇌에서 가지고 있는 고정값을 올린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계속 악순환. 이걸로는 금방 다시 그러면 이런 상태가 만들어지면 내 몸에 지방량이 늘어나서 요요가 오는 거죠. 다시 엄청 요요가 왔네. 이제 다른 걸로 해봐야지. 자, 새로운 거 허버라이프. 몇 칼로리로 되어 있어요? 네이버에 찾아보시면 90칼로리. 그죠? 다른 거 선택해서 또 적게 먹어서 쫙 뺐어요. 쫙 빼고 났는데 어디서 피죽도 못 얻어먹은 것처럼 근육량은 다 빠져있고 막 이상한 다이어트 하시면 그렇게 되잖아요. 얼굴 까매져 있고. 그죠?
수분을 빼버리면 오징어에서 수분 빼버리면 어떻게 돼요? 빠매지죠. 배국 같은 오징어 갑자기 빼면 그죠? 똑같은 거예요. 사람의 몸도 기초대사량 떨어지고 뭐를 깨는 거예요? 내가 항상성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리셋을 하는데 오히려 더 깨는 과정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를? 셋포인트를 다시 더 올려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악순환을 반복하는 거예요. 한국에서 판매되는 제품들 130칼로리를 넘는 제품들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걸 지킨다면 뭘 또 가져가야 돼요? GI, 혈당. 이걸 가져가야 2시간이라는 시간 동안 고혈당으로 올리지 않고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잘 써줄 수 있게 누가? 내 몸이 내가 알아서 지방을 잘 태워줄 수 있게 해주는 이걸 지키는 회사가 전 세계에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 회사가 어디라고요? 네. 또 다른 회사가 있다라면 그 회사 거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중요한 거는 유산화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 우리가 몸을 망가뜨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스마트한 사람이 되어줘야 된다. 모든 전 세계 기업들이 정신을 차리게 하려면 국민들이 알아야 된다. 우리는 알 권리가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자, 두 번째로는 단백질의 양을 보셔야 돼요. 단백질. 단백질은 얼마큼 먹으면 될까? 단백질도 지용성 비타민처럼 보관했다가 쓰면 너무 좋을 텐데. 단백질은 아미노산으로 분해가 안 되면 뭐가 된다고요? 독소가 된다. 그죠? 그래서 다른 대량 영양소는 그렇지 않은데 단백질만 돼요. 그러니까 단백질을 많이 먹는 것은 보다는 내 몸에 맞추어서 먹는 게 중요한데 내 몸에 맞추는 단백질은 내 몸무게의 10%. 얘가 60kg 한다? 60g. 50kg다? 50g. 이게 나의 적정량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회식 같은 데 가서 막 몇 근씩 드시면 돼야 안 돼요? 자, 그런데 단백질은 양질의 단백질을 먹는 게 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시중에서만 판매되는 그런 단백질이 아니라 나는 예를 들어서 내가 유전적으로 암을 성향을 갖고 있을 수 있고 현재 내가 암 환자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단백질 중에 유청 단백을 잘 드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유청 단백은 100% 항암의 효과를 가지고 있는 단백이에요. 나는 나쁜 콜레스테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고지혈증을 앓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분리대두 단백 100%를 드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왜? 나쁜 콜레스테롤은 떨어뜨리고 좋은 콜레스테롤을 올려주기 때문에 적정량을 같이 드셔도 참 좋고요. 그런데 우리나라 식약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일반인들이 끼니마다 몇 그램 먹으라고 되어 있냐면 12g 먹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해독을 할 때는 조금 함량도 높여서 먹어야 되겠죠. 한 15g 정도는 먹어줘야 돼요. 그런데 이런 회사들이 일반인들, 우리나라 식약처에서 일반인들 몇 그램 먹으라고 한다고요? 12g. 그런데 몇 그램 들어가 있어요? 10g 정도 들어가 있고요. 인터넷에 보니까 10g. 허벌은 7g. 나머지 거의 이 정도 수준에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인들이 먹어야 되는 양에 그죠? 지키지 않은 거예요. 일반인들이 먹어야 되는 양을. 이런 거 잘 보셔야 돼요. 식이섬유도 대부분 어떻게 들어가 있어요? 4.5g, 2.5g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9g 정도는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식이섬유와 유산균을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이렇게 세계보건기구와 또 식약처에서 권고하는 함량과 양을 잘 지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기준을. 자, 그러면 유산균과 식이섬유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 유산균을 먹고 변을 잘 본다고 효과를 봤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유산균을 먹고 변을 잘 보는 것 같으면 조금 저렴한 식이섬유 드시는 게 훨씬 더 돈을 가치 있게 쓰는 겁니다. 유산균의 역할은 뭐냐면요. 유산균은 변을 잘 보기 위해서 먹는 게 아니라 우리 장에 좋은 균, 유익균이죠? 몇 프로? 20%. 나쁜 균, 유해균이죠? 20%. 그 다음에 중간자, 간사한 균이 60%. 그래서 이 60%의 균은 좋은 균이 살짝 높으면 이래 합류해버리고요. 나쁜 균이 살짝 높으면 이쪽으로 합류해버려요. 그래서 유산균을 먹는 이유는 좋은 균의 상황을 높여서 이 중간자 균들이 좋은 균으로 오게끔을 만들기 위해서 먹는 겁니다. 그리고 NK라고 하는 면역세포를
더 활성화시키게 하기 위해서 먹는 거예요. NK 세포는 우리의 모든 세균, 바이러스, 암까지 다 잡아서 없애죠. 그죠? 이런 자 그러면 식이섬유가 하는 역할은 뭐예요? 식이섬유? 식이섬유는 이 대장에 있으면 육모털이 있고 육모털들이 어떻게 되어 있어야 돼요? 촘촘하게 되어 있어야 되죠. 그런데 우리는 중력의 밑에서 이렇게 끌어당기는 힘 때문에 나이를 먹으면 모든 피부는 밑으로 처져요. 장도 하수가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육모털들이 사이사이가 벌어지겠죠. 처지면서 연동운동도 잘 운동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고 이 사이사이로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독소들이 다 걸러서 바깥으로 나가야 될 독소들이 다시 장 내부로 다시 들어와서 다시 혈을 타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걸 둘러싸고 있는 애들이 뭐예요? 변이죠. 오래된 변들. 오래된. 그래서 우리가 큰 수술을 할 때 오래된 변들이 몸 안에 너무 많으면 이게 상처가 다 안 아물기 때문에 큰 수술을 하기 전에는 오래된 쇳변을 제거하는 수술을 먼저 하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여기 아마 계신 분들이 나는 잘 먹고 나는 배출 잘해요. 나는 그래서 변 잘 보기 때문에 장은 아무 걱정 없어요.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시는데 속에 있는 오래된 이 장 사이사이에 있는 고분보다도 더 단단한 변들은 나오지 않습니다. 걔네들은 반드시 수술을 해서 빼내거나 아니면 오랜 시간 식이섬유들이 이러한 변에 들러붙어서 계속 부풀려가지고 빼내주거나 해야 되는 거예요. 림프암, 혈액암 원인 중에 하나가 뭐예요? 변비. 그죠? 그래서 식이섬유도 장벽을 막 다 흩어내는 식이섬유만 한 번에 드시면 안 돼요. 항상 의약품 기준에서 나오는 안전한 불용성과 수용성의 식이섬유의 배합이 잘 되어지고 여기 안에 이눌린이라고 하는 좋은 균의 먹이가 되는 프리바이오틱이 같이 들어가 있는 그런 식이섬유를 이게 유산화가 그런 상황을 넘났으니까 높이 평가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양질의 식이섬유를 잘 먹어야 하는 거고 이러한 변들을 부풀려서 빼내주는 건 식이섬유가 하는 거예요. 유산균하고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러나 항상 얘네들은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 한 1시간 한 20분 정도 함께 해온 것 같습니다.